안녕하십니까, 이용희 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특별세 관련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세 소식은 그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 같은 소식이에요. 그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그 비과세를 받든지 소득공제를 받거나 세감면 공제를 받으면 특정 항목에 대해서 20%의 농특세 과세 제도인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비과세나 소득공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공제 감면에 대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 그 서식이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이 양식은 다 법인세 양식입니다. 조특법 양식이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13호 양식이 법인세 양식이 보이는데, 이 양식이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되는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나 감면세가 공세세액을 열거한 거예요, 내용 자체가.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 받는 부분을 적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냐면 세감면이나 세공제예요. 보시면 세공제 감면 중에서 농특세가 과세가 되는 거 보시면 별로 이런 거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국제금융거래, 해외자원개발, 사업전환, 중소기업, 무역조정기업, 구조조정, 혁신도시 쭉쭉쭉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든지 지방 이전에 따른 세 감면 등은 이 경우는 농특세가 비과세가 돼요. 이 양식은 여기 안 나타나 있죠. 적지 않는다. 여기 적힌 것만 농특세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감면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공제 부분을 살펴볼게요. 세공제 부분은 농특세를 안 내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R&D 세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공제라든지 연구인력 개발 설비세 공제라든지 이런 거, 지방 이전에 따른 세, 이런 것은 농특세를 안 내요. 그 농특세 내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물론 여기는 이 양식은 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없는 게 있으면 추가로 적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 상생결제기금세 공제, 중량을 읽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설비세 공제, 안전설비, 환경보존시설, 에너지질학시설, 의약품 첨질관리시설, 신성장시설, 영상 컨텐츠 제작비용세, 고용창출, 요거는 2월 공제받는 거, 원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경력 단절 기업이죠. 근로소득 정대 기업, 청년고용, 근로자 복지정렬 투자세, 제3자 물류비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자, 조금 더 내려갈게요. 요런 나머지 금액 여기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부 설비에 대한 없는 내용은 여기 158번 나누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신설된 내용, 근로소득, 죄송합니다. 잘못됐어요. 여기 이제 고용 정대 기업에 대한 세공제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적어서 그대로 적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새로운 세공제 있으면요. 그래서 세공제 받은 금액, 실제로 받은 금액이죠.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배제세금 빼시고요. 실제로 받은 세금 여기 다 적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조합법인은 뭐냐? 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세를 받는 거 적는 거니까 여러분 조합법인만 적고 공제세금 마찬가지입니다. 되셨죠? 여기 적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아서 이제 13호 양식을 모아서 어디 가냐? 12호 양식 가면 여기 13호 양식의 합계금이 여기 오는 거예요. 감면세액이죠. 여기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감면 받는 세액 중에서
최제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세액을 13호 양식에 적어서 그 내용을 12호 양식에 다시 옮겨 적어서 20% 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특세 내는 거예요. 이 금액은 이제 2호 양식에 옮겨 적는 거죠. 뭐 조합법이면 조합법이. 그래서 여기다가 2호 양식에다 옵니다. 뭐 인적사항 적고. 자, 밑에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특세 이제 양식에 12호 양식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적고 이제 산출세액은 농특세 세율이 20%니까 이걸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12호 양식 내용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그 다음에 농특세 혹시나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정하고 다음 금액이 이제 총부담세액이죠.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총부담세액이 된다는 얘기죠. 농특세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빼고 이제 차감납부세액을 하는데 분납세액은 법인세를 분납할 때는 법인세 분납 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세가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얘는 분납하죠. 1,000에서 2,000 사이는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하고 2,000 초과하면 50도 50인데 농특세는 1,000이 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비율대로 분납하는 거예요. 이제 법인세를 분납하지 않은 경우는 농특세만은 따로 분납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 1,000만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하고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납세액을 뺀 것이 차감납부세액이고 충당납부세액은 뭐냐면 차감납부세액에서 16번 난에 환급법인세액하고 상계한 금액을 뺀 것이 있으면 충당납부세액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농특세는 나쁜데 법인세는 환급받는단 말이죠. 어차피 같은 국세니까 둘 뭐하라는 얘기죠? 상계하라는 얘기죠. 신청하면 충당납부세액이 됩니다. 여러분 실무적으로 왕왕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세 신고 후에 뭐 사후에 세무 조사를 받거나 서면 분석 과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그게 아니다 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면 우리가 만약에 투자세 공제를 갖다가 뭐 10억을 갖다 공제를 받았다고 치면 농특세를 2억을 납부했겠죠. 근데 투자세 공제 그중에서 5억을 갖다가 아니라고 추징당하면 농특세 20%인 1억 납부한 금액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따로 이제 농특세를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그렇지 않고 이제 농특세는 납부세액이 생기고 법인세 환급세액은 이 양식에다 상계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농특세 신고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양식은 아니죠. 여기 기본 양식이고요.